네, 안녕하십니까. 컨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는 우리 아이, 그러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약간 편집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비밀들이 조금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학생분들도 오셨죠? 학생분들도 이것을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체킹해 보시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학생이 더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이렇게 내주실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러죠. 엄마, 나 수행평가 있는데 어떡해? 선생님이 해오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 너가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친구들 뭐 하나 물어봐봐. 학원 선생님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내가 이런 점을 배웠고 혹은 이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에 작성해 보았습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뭐 했어요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서술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해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이런 점 또한 적어주시면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컨슈에서 만든 보고서 연구 탐구 요약본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수업을 했고 호기심을 가졌으며 그 호기심은 또 다른 독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로 해결했으며 그것은 탐구활동을 통해서 이 탐구활동 안에 내가 이러한 능력, 저러한 능력을 키워서 결국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고 라인을 논리적으로 정돈해 주셔서 이것을 이거 컨쇼 지우고 요거 컨쇼 지우고 뒷장에다가 문장화 시켜서 선생님한테 보고서 위에다가 덧대는 거죠. 선생님이 바쁘실까봐 제가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뒤에는 보고서 진짜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본만 읽으시고 보고서는 그냥 대충 보실 겁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꽤나 논리적인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의지를 드러낼 수가 있겠고요. 학업 능력 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장화 돼야 되는 게 세부특기 사항이고 동아리 활동이고 진로 활동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수생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고3은 재수생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 반 남은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면은 재수생과의 격차를 줄여뜨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과목도 좋아하지만 제가 이제 영어에 관련돼서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보게 되죠. 수능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정확하게 수능을 보게 된다면 범위가 줄어들 것이고 범위가 줄어든다는 말 속에는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와 편차를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여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번 수능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대평가적인 과목들은 다 같이 모르는 거 다 같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만이라도 올리자는 게 14일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듣기입니다. 듣기는 매일매일 1회씩 부모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총 14회를 우리 아이가 풀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국어도 언어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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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이런 식으로 많은 인풋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살, 4살이 되었을 때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의 이야기 혹은 이제 외국의 이제 영어들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인풋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웃풋이 계속 될 수 있을 때까지 듣기 평가를 매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이 하고 나서 매일 듣기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일 1회씩 듣기 평가를 한다면 분명히 좋게 듣기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 듣기 평가 17문제 중에서 다 맞춘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풀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18번 문제부터 매일 1회분씩 부모님이 14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의 거부감을 줄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처음 핍니다. 피면은 아휴, 이거 언제야? 힘들어.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거 뭐 쉽지.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뭐 45분까지 금방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의 거부감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엉덩이 안 치게 하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 교과 수업 50분이죠.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충분히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풀어주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 정리해서 14회 암기하기입니다. 뭐 14회가 아니더라도 괜찮은데요. 단어집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서 단어집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단어집이 좋아요, 저 단어집이 좋아요 라고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만의 모르는 단어집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중학생이면 더 좋겠고요. 고등학생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요 3개만이라도 한다면 우리 아이가 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즉 1등급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 수시에서 영어 최저학력 기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미래 캠퍼스라고 하죠. 거기 의예과도 수시에서 영어를 2등급까지 컷 해주시고요. 그리고 을지대 간호학과도 3등급에서 컷, 그리고 을지대 다른 학과도 이렇게 4등급 컷 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반영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은 11개, 비율 반영은 171개, 가점 7개, 감점 3개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반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이라도 요 14일 동안만이라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전화하시는 경우는 2가지가 있죠. 우리 아이 잘 지내죠? 잘 부탁드려요. 1번, 그리고 우리 책값 얼마예요? 2번. 이게 2번째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학원이 그럼요. 우리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3년 동안 저희 학원 잘 보내주실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학원 상담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잘 부탁드려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부탁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일단 어머니께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고객이세요. 고객이면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해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요? 뭐 영어 단어를 몰라요? 아니면 구조를 몰라요? 아니면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선생님도 이러시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안 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혼자 못하니까 학원에 보내자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맞춤형 상담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제집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뭘 못하는지 알아야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하죠. 문제집을 점검하시고 분명히 틀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단원에서 이걸 못해요. 3단원에서는 이걸 못해요. 그런 못하는 문제를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담하는 것보다 몰랐을 때, 못 풀었을 때 그때 바로 상담을 해주셔야지 성적 나오고 상담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학원에 다녀왔으면 수고했다. 집에 들어가서 게임 한 판 하거라. 그리고 자, 또 게임 2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집 가져와 볼래? 오늘 뭐 했는지 확인해 볼게. 그럼 어머니께서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네 하고 이제 상담하시는 거죠.
두 번째, 틀린 문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틀린 문제 점검 안 하려고 해요. 왜? 1번 어려워서, 2번 못해서, 3번 짜증나서. 틀린 문제 점검 안 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인강 선생님한테 물어보나요? 아니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나요? 아니면 답안지까지 물어보나요?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아이가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틀린 유형의 문제를 10번씩은 풀어내 주실 수 있어야 진짜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를 다음에는 맞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문제 그대로 놔두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하죠. 나 이거 배운 건데 엄마 나 실수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런 유형의 문제를 10번 풀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죠.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을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이걸 몰라요. 그럼 이거 풀 수 있게끔 문제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때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제 문제에 이제 나오는 문제은행 같은 거 그런 것들에서 막 주겠죠. 두 번째, 틀린 문제가 있는 문제집 하나, 그리고 문제만 있는 문제 둘. 이렇게 책을 따로따로 놔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수행평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해서 14일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께서 학원에 상담하실 때 어떤 학원을 상담하셔야 되고 어떻게 학원을 상담하셔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뭐 학원 관계자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고 뭐 다른 입시 컨설턴트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경제적으로 힘드실 텐데 저희 컨쇼 영상은 이제 무료니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진로 방향 잘 잡으셔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컨쇼 대표 이우승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와 이우승 대표가 함께하는 1대1 상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